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원타임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는요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프로젝트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손이 많이 가냐면 ERP를 예를 들읍시다. ERP를 예를 들면 ERP는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뭐 한다고 해서 프로세스 다 정리를 하고 뭐 투비 프로세스 그리고 그다음에 ERP 임플리멘트는 해서 딱 뭐 옵젝트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죠? 그래서 딱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막 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냥 쓰면 돼요. 물론 그것도 뭐 한 10년 지나면 다시 바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씁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거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ERP를 하면은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빅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해서 내가 뭐 분석 모델링을 한다. 또 프로젝트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기업의 레퓨테이션 있잖아요, 레퓨테이션. 뭐 포스코야 무슨 상무 라면 잘못 이렇게 뭐 어떠하냐 완전히 포스코 그룹이 위험 몇 번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 이제 뭐냐면 기업의 위기 인덱스예요, 리스크 인덱스. 이제 그런 거를 만들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갑자기 툭 하늘에 떠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런 거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매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테넌스하고 본 프로젝트하고 그 중간 레벨의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기도 같기도 하는 이런 그 메인테넌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포스코 임원들 모임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포스코의 임원 중에서 나이 이제 50대 후반인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언제 처음에 포스코를 만들면서 그 공장서부터 발로 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임원들이 옛날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그냥 많이 돼가지고 이제 나올 따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포스코를 보면, 그러면 100년 후에 있는 이제 100년이라는 업력이 생긴 건데, 그 업력이 100년 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난리지와 지식과 그런 경험들이 이게 내려가느냐? 우리나라 현재 기업의 상태를 보면요, 내려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공장에서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본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본사 일을 현재 해보지도 않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게 다른 부서로 막 가가지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디시전이 없어요. 디시전을 모르니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회사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치고 노하우가 쌓이는 기업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사람에 달려있는 거야, 그 사람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업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형화돼서 실제로는 그닥 그렇게 오리지널한 고객이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한 회사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제안을 했냐면, 디시전 메이킹 모델을 만들어라. 당신의 회사에서 데이터든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여러분 임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끼고 굉장히 뭐 복잡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뽑는 거, 그다음에 투자하는 거, 무슨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임원들이 바쁘게 보여야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하는 척 해야지. 근데 사실 임원들이 결정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임원들이 결정할 거는 미리 어떤 수치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업력이 오래된 그런 기업들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스템화 되지 않은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만들죠? 사실은 이런 그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뭐 그 사람이 어떤 천재여서 그 사람이 뭐 굉장히 똑똑해서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그 룰만 제대로만 짚어주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물론 IT에 있는 이 벤더들이 만든 겁니다, 솔직히. 뭐 저도 뭐 IT 벤더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IT 벤더는 뭐 뭔가 이게 한 5년 주기로 새로운 걸 만들어야 이거 뭐 팔잖아요, 그렇죠? 뭐 고객도 막 배우려고 그러고 뭐 도입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IT 벤더는 기본적으로 뭔가 많이 저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었고 CRM도 있었고 DB 마케팅도 있었고 뭐 이게 다 있었는데 옛날에 없었던 게 뭐냐면 소셜과 모바일이에요. 옛날에는 소셜이라는 게 없었고 모바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를 양산하는 그런 이 스마트폰 같은 그게 없었어요. 지금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옛날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탈에서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는 거 하는 거 하나에 돈 받는 거 아시죠? 광고 이 포탈은 클릭 수가 얼마가 되느냐를 수를 세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의 메인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클릭 광고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고잖아요. 그래서 하둡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RDB 가지고 클릭을 수를 세려니까 이게 세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수를 세려니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서 어떤 걸 개발을 했냐면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파일 시스템 무슨 파일 시스템이냐? 여기서 100개의 시스템에다가 파일을 쫙 이렇게 패러럴하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1번 노드에서부터 5번 노드까지 계산한 값 6번에서 10번까지 계산한 값 이렇게 가지고 5개씩 나눠가지고 전체 계산한 값을 20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20개를 다시 또 더해. 이게 맵 앤 리듀스라는 거예요. 하드배.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을 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전체를 합치는 거 사실 패러럴 프로세싱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브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코드가 몇 개 생겼는지 세는 거예요. 그게 하드브에서 하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우습잖아요. 뭐 DB에서 카운트 세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건. 근데 이게 되게 큰 일인 게 클릭 수가 몇 개냐. 한 클릭하면 데이터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클릭 수가 무지하게 중요했다. 하드브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드브는 전부 다 그 리얼타임이 안 돼요. 하드브는 다 파일 다 쟁여놓고 그 다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배치 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드브는 DB가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가 없어서 요새 만드는 뭐 타조니 임팔라니 이런 것들은 거기다 인덱스를 그 앞단에 만들어가지고 RDB 라이크해서 만들어가지고 SQL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하나의 추세죠. 근데 아키텍처 자체는 우리 NTFS, NT에 들어가는 그런 파일이나 여기 들어가는 디렉토리 시스템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데이터가 나오니까 뭐가 이제 나오냐면 옛날에 헬라가 망했던 뭐냐면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어요. 자연어 처리 중에 형태소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태소, 명사라는 이렇게 있고 것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다 자르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게 안 되니까 컴퓨팅 파워가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명사 있잖아요. 명사를 몽땅 다 모아놓은 거지. 동사를 몽땅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명사, 동사, 형용사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걸 비교해 가면서 분석해 나는 게 형태소 분석. 자연어 처리죠.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싸요. 싸지 않아요. 비싸요.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게 텍사노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텍사노미 쪽에서 동의어를 고르는 건데
싸다른 말에 들어가는 거를 종이를 다 적은 거지. 다 적어가지고 그 덩어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가 하나 나오면 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름하고 비교하는 거지.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메모리에 다 깔아놓고 이거 비교하는 게 그게 요새 말하는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감성 분석. 그래서 뭐 컴퓨터가 무슨 감성을 알겠어요, 그죠? 다 노가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딱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이래 가지고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이 소셜 미디어 분석을 했는데 화장품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보면 미묘합니다. 정말 여자분들이 화장품이 뭐 매끈해요, 뭐 티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양한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그거 분석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카메라, 뭐 스마트폰, 뭐 컬러풀하고 뭐 좋고 이게 딱딱 떨어져. 좋아. 아니야. 맛이 갔어. 뭐 이런 딱딱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길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감성 분석이 어렵고 그거 하는 게 되게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현재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소셜 SNS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그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중에서 어떤 노가다가 제일 어렵냐면 각 인더스트리마다 이 텍사노미라는 걸 만들어요. 텍사노미라는 건 분류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이 텍사노미 체계를 이게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고 거기서 키워드 분석을 뭐 10만 단어는 있어야죠. 10만 단어. 10만 단어는 있어 겨우 한 분야를 검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가다. 이거 할 때는 뭐 알바생 고용을 해가지고 뭐 20명씩 모아놓고 똑같은 거 얘기해 그래서 막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영어 이런 다국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나라 하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 다 만들어야 돼 이거를. 진짜 다 만들어야 돼. 분야별로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쩌면 국가적으로 이거를 텍사노미라는 거를 분야별로 한 세트씩 만들어 놓은 것도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이 만들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우리나라 국어학자들 있잖아요. 국어학자 맨날 연구하는 게 이제 그런 이런 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인더스트리별로 이렇게 세트를 표준으로 만들어 놔서 이거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게 좋지. 근데 그 돈 꽤나 들어가요. 소셜 미디어 분석하는데 그 돈 무지하게 들어가.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 정확하려면요 사람 노가다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돈이거든요. 다음 소프트에서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 100명 있어요. 여기 100명.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많이 틀리거든. 사람이 보면 금방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다음에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유현진 사례, 몬스터 사례가 다음 소프트에서 나온 거를 내가 딱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센서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가 아까 얘기대로 350억 개가 센서가 만약에 생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뭐 30초에 하나씩 생긴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은 데이터의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중간에 사라진다.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빅데이터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은 특히나 소셜 미디어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 특히 B2C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 분석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레퓨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빅데이터 중에서 소셜 미디어 분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레퓨테이션 분석, 그러니까 기업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미리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모니터링 기법들이 많이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다 이제 노가다죠. 또 한 가지는 VOC 분석을 하는데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정부는 뭐냐면 보이스 오브 시티즌, 그죠? 그래서 서울시도 그거 한번 하려 했었는데 도대체 저기 저 서울시에 대해서 일반 신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트위터, 페이스북은 안 돼. 블로그, 뭐 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의 이슈가 뭐냐면, 트위터가 요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거에 있는 크롤링을 가져가게 하는 거를 앞으로는 금지하겠다. 지금 이제 트위터는 모든 게 다 오픈이에요. 그래가지고 트위터에 있는 걸 다 긁어올 수 있어. 근데 그걸 금지하겠다. 그 크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남의 웹사이트에 가지고 가져오는 게 이제 크롤링인데, 크롤링을 금지하겠다. API를 주겠다. 얘는 뭐냐면 앞으로 돈을 받겠다. 이 내 데이터인데 왜 니네가 가지고 쓰느냐 이거지. 그다음 페이스북은 아예 막아놨어요. 페이스북은 크롤링이 안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제 되게 했는데, 페이스북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나중에 지들이 할지도 몰라. 근데 이제 지금은 페이지만 오픈돼 있어요. 카페도요, 이게 그 비밀 카페도 많아가지고 그 비카페에 있는 그런 그거를 크롤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카페도 약간 야매를 쓰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있잖아요. 이미 멤버인 그걸 가지고 이게 카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이 클로즈 시스템으로 가죠. 무슨 말이냐면, 클로즈 SNS로 간다는 얘기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블로그에서 카페, 좀 더 폐쇄적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요새는 이제 밴드라든가 또는 뭐 카카오톡 중에서 뭐죠?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분석이 점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그 분석 또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중에서 소셜 미디어 분석 프로젝트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는 막 열심히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데이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신뢰성이 이슈는 있어요. 트렌드는 나오는데 어떤 깊숙한 이슈에 대해서 이걸 알아보려면 데이터의 그 신뢰성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데 작년에 데이터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의 그 코멘트로 보면은 거의 9대1로 기호 2번이 우세했죠. 그죠? 네. 근데 뒤집어졌잖아요. 뭐 그거는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믿을만하지 않다. 저는 이제 스몰 데이터인데요. 스몰 데이터는 빅데이터보다 작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업 내에서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스몰 데이터도 제대로 분석 못하고 있어요. 있는 데이터도 못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해가지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남자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바 또는 하이프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지고 갈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